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NGO플러스의 이용진 논설위원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요, 간단한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기다린다. 지금 대한민국에 진정한 어른들이 없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들이 없다 보니까 이용진 논설위원께서 진정한 지도자를 기다린다, 이런 칼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것은 착각이고 자만이다. 지도자는 지도자다워야 한다. 그래서 이미 2500년 전에 공자는 군, 신신, 부부, 자자라고 했습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때야 하는가? 지도자는 자기 개인을 위한 행동이나 처신보다는 사람들과 나라,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다. 성공후사란 말이 있죠. 성공후사의 의식과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야바이꾼 같은 것들이 지도자라고 우기고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는 것이 마찬가지다. 그리고 지도자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우선 뭐니 해도 나라와 조직,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에 일치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정치에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분단된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 정체성의 본질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헌법 가치를 신념으로 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만든 분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원리, 그리고 한미동맹 조약을 맺은 분입니다. 한미동맹. 지금 53년도에 맺었으니까 71년이 됐네요, 벌써.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을 도입한 분이 바로 초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국민운동, 국민정신운동, 잘살기 운동, 이런 덕분에 우리가 현재 잘 살고 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과거의 지도자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다고 봅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정체성과 국가의 이념을 계속 반복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며 소통해서 공감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초인류 기업들은 각각 조직의 가치와 신념, 즉 문화를 전 직원들이 공감하도록 하는 것이 사람들을 헌신하게 만드는 동기라고 주장한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지도자는 국가의 비전과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고 이를 실행해 가야 한다. 미래를 말하지 않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다. 지도자는 사람의 희망을 갖고 꿈꾸게 하고 꿈을 이루게 하도록 지원하는 사람이다. 나폴레옹은 지도자는 국민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자주 한 질문은 10년 후에 삼성은 무엇을 해서 살 것인가 였다.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간절한 질문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지도자란 것들은 더욱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비전이 없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16일 날 연설하면서 자기는 민주주의고 상대는 반민주주의다 그랬는데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그냥 유만분수입니다. 네. 그들에게 미래는 없고 오직 과거만 있다. 나라가 과거에 매달려 미래를 말할 수도 없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세 번째, 지도자는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 통합을 위한 가장 좋은 도구는 바로 소통이다. 소통의 핵심은 공감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청득심이라고 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의미다. 국민의 소리, 민심을 들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또한 국민들의 갈증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한다. 또 지도자는 자신의 방침과 뜻을 밝히고 국민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 그를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공감하도록 대화하고 또 대화하여야 한다. 대화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넷째, 지도자는 자신이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깨끗해야 한다. 바로 공정성과 청렴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법관들은 바로 공정성과 청렴성이 우선시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부패하면 안 된다. 바로 법관들이 정치계와 결탁하면 안 되겠지요. 법과 법률에 의해서 법리대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선진국 어떤 나라가 부패한 자, 범죄자를 지도자로 섬기고 있는가? 있다면 정말 아프리카의 후진국의 독재 국가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극빈의 아프리카 국민들 수준인가? 이미 정과 사범에다가 7가지 사건에 11가지 정도의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중대 범죄 혐의자를 지도자로 받드는 이런 꼴이 말이 되는 것인가? 이 정도면 지도자가 아니죠. 잡범입니다. 잡범. 누구인지 알겠죠? 지난 15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1년 징역과 2년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나라 국민들에게 지성이라는 게 있는가? 그것도 80% 정도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가진 나라 국민의 지성이 고작 이런 수준이라면 이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정치계,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진정한 어른이 없다는 거에 가슴이 맺히고 아픕니다. 다섯째는 지도자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아야 한다.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공자는 민무신 분립이라고 했다. 즉 국민들이 믿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다는 말이다. 민무신 분립. 흔히 지도자란 자들이 자기를 믿어달라고 주장하고 호소한다. 바로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철에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고개 숙이고요. 당선되면 나타나질 않아요. 국민들과 함께 해야지요. 그러면 먼저 그들이 평소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믿을 만한 행동과 처신을 해야 한다. 평소에 하는 짓거리가 온갖 거짓말, 온갖 조작, 사기를 친자가 갑자기 자기를 믿어달라고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신뢰는 자신이 먼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거짓말로 흥하는 사람은 거짓말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사악합니다. 정말 사악해요. 여러분, 언행일치, 지행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분은 언행일치, 지행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한 지도자는 없다. 그러나 지도자는 최소한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평소에 고민하고 사색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노력해야 한다. 또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조국혁신당의 조국을 보세요. 자녀 비리 사건, 정경심 교수까지 가서 말이죠. 표창장을 위조하고 말이죠. 지금 이제 5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상고심에서 대법원 판결이 지금 안 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오만하고 도덕적으로 비천한 자가 포장을 그럴듯하게 하고 말만 번지르르게 늘어놓는다면 그 자는 지도자가 아니고 사기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리더십의 대가인 짐 콜린스는 유명한 리더는 성취를 하면 창밖을 보고 실패하면 거울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즉 성공하면 밖의 직원들에게 공을 돌리고 실패하면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거울을 보며 반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국민들은 그 자를 시궁창에 버려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쩌겠는가? 자기들의 엇보인 것을 진정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기다려 본다. 여러분, 저는 70평생을요, 정신은 상향식으로, 물질은 하향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탐욕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특히 정치인들 뇌물 좋아하지요? 뇌물을 받는 사람은,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